안녕하세요. 저는 달새 평가사라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랜드이 카페에 칼럼을 몇 가지 작성을 해놨었는데요. 그중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저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시험이 끝난 후 하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쉬기입니다. 아주 잘 쉬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수험생들끼리 어떤 논점이 중요했고 뭐를 어떻게 서술해야 됐고 이렇게 서술하면은 꽈락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요. 사실 수험생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결과와는 달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시험 끝나고 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썼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괜히 내 마음을 옥죄면서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놓고 편하게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스스로를 잘 다독여 주시는 게 첫 번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에너지를 얻으셨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답안지 복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답안지 복기는 시험장을 나오자마자 진행을 하셨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억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뭘 썼는지 전혀 안 남아 있게 되니까 나중에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복기해 보려고 할 때 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한번 답안지 복기를 최대한 자세하게 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추천한 활동은 운동하기입니다.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손이 됐든 허리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뭔가 문제가 생겨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집안에 있어봤자 시험 결과 발표까지 불안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걷고 산책하고 산도 올라보고 바다도 가보고 수영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기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러놓은 체력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후에 수습평가사로서 일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체력이 또 새로운 든든한 엉덩이 힘이 돼가지고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활동은 합격수기 써보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올패스를 끊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합격하신 이후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들에서는 합격수기를 징빙자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설명회도 나가고 법인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합격수기를 미리 써놓으시면 합격하신 후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합격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그중 하나를 일단 끝내놓는다는 게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수험 기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소중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잘 기록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격수기를 미리 써놓는 건 나의 공부 방법을 재점검하기에도 참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합격수기까지 쓰고 떨어졌다면 이걸 토대로 기존의 공부 방법들을 보완해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이력서 준비하기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회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듣고 법인 이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다가 뭐 술자리도 갖게 되고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정도는 미리 써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에 들어가서 감정평가사 모집을 보시면은 지금도 여러 법인들이 감정평가사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적당한 파일 하나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력서 내용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합격자 발표 후에 훨씬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법인마다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굳이 여러 버전을 만들기보다는 하나 버전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 공부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식들을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 서적들을 보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왕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신다면 단순한 아파트 쪽보다는 우리 업무와 맞닿아 있는 토지나 상가 쪽을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대장과 등기를 살펴보고 두 발로 임장해보고 경매 물건 감정평가서를 읽어보다 보면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새롭게 이렇게 정리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마치 흑백의 사진들이 슬그머니 칼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저는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뭐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평가사는 실제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 실제 시장과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해보면 현업에서 발로 뛰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적어도 대장이나 등기를 한 번도 떼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일을 배워나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시험에 떨어지셨더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지식을 쌓아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네이버 카페 전문가 칼럼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